점심시간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자, 원래는 연속으로 한의학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이거를 들어오셨는데 한의학 얘기만 계속 하면은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당겼습니다, 순서를. 일단은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스크립트라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죠. 저희가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 있는 실제로 최면학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세일즈 기법들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밀턴 에릭슨, 아까 최면이나 심리학의 굉장히 대가죠. 이분의 4단계 대화 기법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쪽에 학생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밀턴 에릭슨의 대화 기법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주의와 집중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유지하라는 측면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버전을 여러 가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 주의와 집중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유지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밀턴 에릭슨의 대화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환자분들을 한 20분 정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환자분 얼굴만 보면서 나의 이야기에 계속 주의를 집중시키고 집중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 프레젠테이션도 그냥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뭔가 화려한 기법이 들어간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1번 밀턴 에릭슨의 주의와 집중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유지시켜라 라는 1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가 불가능하고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을 언급해라.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기사나 TV에 나와 있는 의학적인 팩트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동의보감의 원문을 인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허준 선생님 아시지 않느냐.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장이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증상은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설득률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하도록 필요성, 긴박성을 알려라.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지금 이 상태에서 병으로 진행될 때의 문제점, 지금은 로우 T3 신드롬 수준이지만 이게 그대로 놔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온다. 지금은 부신 피로의 초기 단계이지만 그대로 놔두면 갑상선 한해증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성을 알려야 되는 거죠. 필요성 어떻게 알릴 거예요? 양방치료 까야 되고요. 영양제의 무용성도 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긴박성과 필요성을 모두 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직접 분명하게 알려줘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3개월을 먹으세요 라고 하는 것에 원장님들이 막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직접 분명하게 원장님께서 딱 박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가서 뭐 실장이 3개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의료적인 판단하에 3개월 치료는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바로 그냥 하지 말고 치료 계획서로 작성을 해주라는 거죠. 문진표 저희 뒤편에 보면 치료 계획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들 직접 수기로 1개월 차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2개월 차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3개월 차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 뭐 금액까지는 밖에서 그냥 실장 보고 적으라 하든 아니면은 일반 데스크 직원 중에서 조금 똑똑한 직원 보고 적으라 하든 아니면 원장님 직접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장님 출근 안 할 때는 그냥 제가 직접 해버리고요. 저희 실장 출근할 때는 실장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치료 계획서의 작성이 이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4단계 때문에. 그리고 최면적 즉석 리플레이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해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는 잘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런 강의도 제가 예전에
강의를 뭐 그래도 멋진 원장님하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한약을 먹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캐치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먹은 한약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대답해 줍니다. 그때 뭐 어떤 증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것 때문에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아니면 거기 한의원이 뭐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먹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번 먹어봐라 해서 먹었는데 효과는 괜찮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정보를 취득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사람이 이 부분 때문에 결정을 했구나. 그럼 나도 똑같이 그런 멘트를 쳐야겠구나. 근데 이제 나쁜 기억을 떠올리면 안 되겠죠. 내가 약을 먹고 되게 돈만 날렸다 하는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 안 되니까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게 멘트 자체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한약을 먹고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부정적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바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먹고 되게 안 좋았다 하는 순간 바로 그거 넘어가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은 피곤하시지만 과거에 컨디션이 좋으셨던 적은 언제였던가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 기억을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살짝 나온다. 아니면 효과가 조금 미진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바로 넘어가서 한의학 얘기는 그냥 끝내버리고 그럼 과거에는 언제쯤 컨디션이 좋으셨어요? 이렇게 그 상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면 언제 뭐 몇 월 달에는 되게 좋았어요 하면은 그러셨군요. 그때는 굉장히 활기차고 어머님 컨디션도 지금처럼 안 이렇고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 한의원 치료를 하면 그때처럼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멘트를 쳐야 됩니다. 컨디션을 제일 빠르게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한의원만의 아주 뭐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이런 멘트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고객의 기억과 회상 능력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을 복용을 하시고 나면 한 달 정도 경과를 하면 어머님 예전에 컨디션 엄청 좋았을 때처럼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멘트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멘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밀턴 에릭슨 5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저희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예지 원장님께 또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참조했던 두 번째가 이 세일즈의 5단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출처는 저희 학교 후배님이신데 더 바른 컨설팅이라고 안상원 원장님이라고 있으시거든요. 이쪽 최면이나 세일즈, 아니면 심리학 이쪽에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원장님이셔가지고 이번에 뭐 강의를 오픈하셔서 제가 들어봤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환자들을 결제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동의를 얻고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더 바른 컨설팅에서는 환기, 연결, 시공치환, 욕구 조작, 구매 전환 이 5단계를 반드시 밟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어디가 하나가 안 되면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진행을 해야 올바른 세일즈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봤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걸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그래서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에다가 이런 개념들 다 녹여버려야겠다 해서 저희는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에다가 이런 개념들을 실제로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더 바른 컨설팅 내용은 굉장히 저는 되게 좋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의료 되게 싸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1단계가 환기라고 합니다. 환기. 우리가 뭐 창문 여는 거 환기 이거하고 좀 다른데요. 구매가 일어날 때의 분위기를 한다는 의미가 환기입니다. 환기. 그래서 좀 뭐 피처링, 뭐 인테리어 아니면 원장 외면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해놨는데 일단은 인테리어는 사실 일반 한의원이 다 비슷하니까요. 저희 한의원도 뭐 그냥 일반 뭐 엄청 평당 한 120 이 정도 주고 했기 때문에 엄청 고급지진 않거든요. 근데 원장 외면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깔끔하게 넥타이 하고 그 다음에 셔츠 하고 그 다음에 흰색 가운 입고 그 상황에서 환자한테 상담하는 것만 하더라도 환자들이 굉장히 신뢰감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가 일어날 때의 분위기 연출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는 내가 예전에 한 3개월, 4개월 끊었을 때 아니면 한 달 약제를 결제했을 때 그때의 느낌을 스스로 이렇게 계속 일으켜라. 스스로 감정을 부여해라. 이런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적용하진 않고요. 그냥 원장 외면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느낌이 중요하니까 좀 원장실을 좀 깔끔하게 해야 된다. 원장의 권위가 중요하니까 저보고 되게 막 학생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좀 권위가 중요하니까 책을 이제 엄청 이제 가득 채워버려라. 뭐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2단계 서열 정리라고 합니다.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걸 서열 정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세일즈가 일어나려면 항상 상대방과 나와의 연결, 그러니까 서열에 있어서 내가 무조건 상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서열 정리할 거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환자를 응시하라. 예. 동물적 레벨에서 서열 정리를 하라 하는데 이게 좀 쉽진 않잖아요, 사실. 예. 저는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눈을 쳐다보는 건 좀 뻘쭘하니까 예, 원장님 있으면 코를 본다라든지 예, 아니면 눈과 눈 사이를 본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입술을 본다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환자를 응시해서 서열 정리해라. 동물적 레벨 서열 정리해라.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뭔가 세일즈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열 정리에 대해서 하나를 더 생각을 추가적으로 했죠. 그렇게 인위적인 동물적인 레벨에서의 서열 정리도 중요하지만 압도적인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의사 환자의 서열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환자와 원장 관계는 상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차 팔러 온 사람하고 보험 팔러 온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을 조금 더 자기보다 약간은 높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한의사의 설명이 결국에는 의료인 같지 않다. 의학적 지식에 기반하지 못하는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서열 정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려한 프리젠테이션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는 의학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개념으로 설명해주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모르는 내용을 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낮아져요. 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서열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자 높이는 조금 환자보다 당연히 조금 높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환자는 살짝 낮게 그리고 원장이나 실장의 의자는 살짝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환자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해놨어요. 그 자연스러운 서열 정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공치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도록 만들어버려. 지금 여기가 내가 한의원인지 어딘지 모르도록 만들어버려라 라는 것이 시공치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 건데 사실 이 개념은 시공치환 개념은 일반 세일즈 책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물론 시공치환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고객을 망각의 상태로 몰아가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주변에 신경 쓰이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세일즈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딘지, 공간이 어딘지, 아니면 네가 지금 몇 시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만들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세일즈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 한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상담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일반 우리 아울렛이라든지 아니면은 백화점 가면은 거기 창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인지 밤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데 보통 최면적 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주의를 나의 설명에게만 집중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망각의 단계로 몰고 가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넘어가고 처음 듣는 정보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환자가 하면서 망각으로 가는 거지. 자, 이렇게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는데 30분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망각의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각성의 단계로 가는 거죠. 각성의 단계. 저 원장 뺨에 보니까 점이 있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프레젠테이션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조금 한 27인치 모니터나 30인치 모니터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간 왜곡 기법, 이거 멘트로 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그 최면 세일즈라는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방식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20분은 환자분께서 최근에 경험한 시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환자분께서 불편해하시는 증상들이 제 설명에 모두 나오게 될 거고요. 한의학 치료법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피로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쳐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최면을 걸어버린 거죠. 암시 최면. 시간을 빠르게 느껴야만 한다는 암시를 걸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멘트 같지만 이 멘트 속에 최면적 언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뭐 픽업 아티스트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작업해서 뭐 꼬시고 뭐 이런 거가 사회적으로 되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런 방식을 많이 써라라고 TV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별 내용은 아니고 이게 이제 최면적 해리 상태로 몰고 가는 거와 더불어서 시간 왜곡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분, 1분만 내주십시오. 앞으로 뭐 5분만 주세요. 5분만 시간 내주면 진짜 재밌는 뭐 대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뭐 이런 멘트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의료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자는 거죠. 이게 되게 멘트가 좀 이상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지 못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최면적 단어가 어쩔 수 없이 집어 넣으면 이렇게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환자분들이 이상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20분은 지금 앞으로 설명해드릴 20분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 정도만 말씀을 하셔도 되거든요.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공치원을 한 다음에 욕구 조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프리젠테이션으로 이 환자가 지금 내가 몇 시인지 공간이 어딘지 원장이 막 설명에만 막 집중을 해가지고 와 너무 재밌다 아니면은 너무 와 신기한 게 많네 내 증세가 이렇지라고 막 거기에만 집중을 시킨 다음에 이제 욕구 조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욕구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한 욕구를 만들어내라는 건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세일즈 책이나 최면허 책에서도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 감각을 일으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각을 일으켜라. 이러면 부정적 감각? 내가 지금 한약을 지금 처방을 해야 되는데 무슨 부정적 감각을 일으킨다고 되겠냐 생각하는데 한약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치료를 안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증상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저희는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혐오스러운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치료를 갑상선 기능 지금 로우 T3 신동에서 치료하지 않으면 니는 엄청 뚱뚱해질 거고 막 주름이 엄청 생길 거고 뭐 탈모가 생길 거고 막 그런 사진을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서 이런 부정적 상황을 회피시켜서 결제를 유도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원장님들 혹시 옷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중저가 메이커도 있고요 고가 메이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선택 기준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자 원장님들은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죠? 저희 장모님이 옷집을 한 10개 정도 하세요. 의료업을 10개 정도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참관 아닌 참관을 했죠. 세일즈는 어떻게 하냐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다르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 고급 브랜드 뭐 한 벌에 뭐 7, 80만 원씩 하는 이런 쪽 브랜드는 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서 결제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결제시키는 거고요. 뭐 흔히 말하는 아주 저가 브랜드, 뭐 지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러 오시는 분들은 막 예쁜 옷을 사러 온다기보다는 내가 추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금액은 저렴하지만 내가 옷을 그냥 아무 때나 입어버리면 너무 내가 지저분해 보이면 어떡하지? 추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바로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라.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다이어트가 뭐 대표적인 얘기겠죠. 뚱뚱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더 날씬해지려고 오는 분들도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에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사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실제로 들을 때 아주 충격적인 뭐 사진이나 아주 징그러워 보이는 사진이 있으면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라. 이 내용이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환자분들한테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되게 막 안 좋은 하여튼 이미지 딱 열자마자 막 이럽니다. 막 이거 막 눈을 돌립니다. 네. 너무 끔찍해요. 막 너무 보기 싫어요. 막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치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긍정적 감정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한번 떠올리게 한 다음에 저는 이제 미래의 긍정적 모습도 떠올려가지고 이 욕구 조작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시켜버리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런 거죠. 막 되게 예쁘거나 되게 날씬한 모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니면 되게 건강해 보이는 어머님의 사진을 보면서 어머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처럼 되게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오감을 활용해라.
보고 듣고 느끼게 만들어라 라는 부분도 욕구 조작에서 되게 중요한 패턴인데요. 사실 이제 관념적 감각 최면 상태가 돼버리면 맛도 느낄 수 있고요. 보는 거, 듣는 건 당연한 거고 냄새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계까지 사실 가야 된다 이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보는 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화려하게 활용을 해라. 듣는 것에 있어서 음악이나 좋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긍정적인 음악, 나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음악을 넣어라. 느끼게 만들어라.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진맥도 많이 하고 촉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촉각을 활용하는 세일즈는 자동적으로 한의 치료에서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좀 환자분들한테 샘플로 뭐 스틱 한약이라도 하나 이렇게 먹어봐라, 한약이 이런 거다, 스틱 한약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시킬 때는 그런 것도 준비했다가 먹어봐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한 포의 탕약을 실제로 한번 드셔보셔라 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환자가 약을 먹으면 이런 느낌이 들겠구나 하는 거를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 듣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진짜 맛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그 미각까지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치료를 하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욕구를 조작을 하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좋아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좋아질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좋아질 모습,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질 날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환자가 눈동자가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구매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이 한의원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내가 몸이 좋아지겠구나, 나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욕구를 조작을 해 놓고 구매 전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단계는 욕구 조작까지만 확실하게 끝나고 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단계에서 제가 사용하는 기법은, 세일즈 기법은 명확화하기, 약속하기 기법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인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의원 치료에 있어서 사인하는 경우가 좀 드물죠.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든 뭐 결제하거나 할 때도 다 사인을 하는 건 기본이고, 차 살 때도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고, 모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한약 처방할 때는 이런 치료 동의서를 받지 않느냐, 치료 계획서를 또 작성하지 않느냐, 이게 저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치료 동의서까지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구매 전환에 있어서는 요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치료 계획서를 확실하게 원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돼요. 몇 달이 필요하다, 몇 달 체크를 탁탁탁 해주시고, 어떤 약물이 필요하다 하면은 막 좀 복잡하게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환자분들이 나한테 맞춤으로 뭔가를 진행하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프레젠테이션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치료계획서에 원장님께서 환자의 증상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침은 주 몇 회가 필요하다, 춘하는 주 몇 회가 필요하다, 약침은 몇 회가 필요하다, 공진단을 먹어야 된다, 경옥고를 먹어야 된다, 경옥고 스틱을 먹어야 된다, 아니면 스틱 한약을 먹어라, 아니면 녹용 보약을 먹어라, 아니면 1:1 맞춤 한약을 먹어라, 상비 한약을 먹어라, 이런 것들을 다변화시킨 상태, 다변화된 이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맞춰서 이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치료 계획을 세운다는 걸 어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환자가 나한테 맞춤으로 진짜 치료를 하는구나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버리면 내원율도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이죠. 원장님이 치료 계획서를 먼저 쓴 다음에 마지막에 환자한테 치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탈 방지 기법, 역시나 약속하기 기법 중에서 이탈 방지 기법이거든요. 이 치료 동의서를 환자가 제일 마지막, 세일즈의 제일 마지막 밖에서 카드 결제한 다음에 치료 동의서를 작성하냐 작성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불의 여부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데스크에서 하는 영역이지만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돼버리면 환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 변심, 약물 조제를 환자가 먹겠다 했고 조제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밤에 전화가 옵니다. 원장님 약물 혹시 조제됐나요? 제가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 동의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실은 환불 시에 받을 수 있는 부작용, 그러니까 환불 시에 받을 수 있는 불리함들을 다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맷을 그대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좀 데스크 직원 마지막 안내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치료 동의서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케빈 호건의 은밀한 설득이라는 책이거든요. 여기 이분도 케빈 호건 아주 세일즈로 유명하신 분이죠. 전설적인 뭐 세일즈 중에 한 명인데 하여튼 은밀한 설득을 위한 8단계의 전술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 모두 녹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케빈 호건은 첫 번째 단계로 무조건 세일즈 하기 전에 먼저 이 고객의 문제점과 상황을 파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는 되게 쉽죠. 왜냐하면 문진표 체크가 있고 망문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진표를 체크를 해서 당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알려라.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미래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의 상담에 있어서는 지금을 치료하지 않으면 너의 몸은 분명히 망가진다. 아니면 지금 치료를 하면 좋은 컨디션으로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로우T3 신드롬 방치를 하게 돼버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될 것이다. 아니면 부신 피로의 초기 단계를 놔두게 돼버리면 막 그 부신 고갈기까지 가게 되면 건망증이나 우울증까지 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상대의 선택을 유도해라.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강권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선택해야 환불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3개월씩, 6개월씩 결제를 하니까 오해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프랜차이즈 한의원에 3개월 결제한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무조건 이렇게 그냥 억지로 결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멘트를 다 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환불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혜진님이 지금 저희 한의원 치료를 통해서 어떠한 몸 상태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 환자분께서 치료를 통해서 바라는 결과가 바로 그거군요. 근데 사실은 이런 증세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개월의 치료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3개월을 한꺼번에 결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한 달씩 나눠서 결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편하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한 달을 최소 기간으로 못 박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약무이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환자가 선택을 하는 패턴으로 가줘야 나중에 사기당했다 아니면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을 해야 변심이 생기지 않는다. 스스로 선택해야 그 세일즈에 대한 후회가 생기지 않는다 라는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된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당신이 한의학 치료를 했을 때의 장점들, 그리고 양의학, 영양제, 건기식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의 단점들을 극명하게 비교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막 그 영양제나 양양초이나 꽃표까지 쫙 치면서 저희가 항목별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해줘야 환자들이 와 진짜 한의학 치료가 되게 우수하구나라는 거를 이익점을 강조되는 것들을 이게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새로운 결과를 확인시켜라. 상대가 원하는 결과임을 인식시켜라.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